자, 왜 우리 사람들에게 질병이 생길까요? 왜 암이라는 병이 생기고 우울증이라는 병이 생기고 온갖 다른 질병들이 많잖아요. 왜 생길까요? 강의를 좀 들으셨구만요. 맨날 옛날에 맞습니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 유전자. 자, 유전자란 건 뭐예요? 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생기는 것이 질병입니다. 이번에 간암을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간암이 이제 완전히 다 나버렸어요. 그러면 간암이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내 몸에 간이 있잖아요. 근데 간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간세포, 피부는 피부세포, 뇌는 뇌세포. 이 세포들이 변질이 돼서 생기는 병이 그것이 병이에요. 그러면 세포가 변질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포의 성질이 변질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간은 간세포, 신장 콩팥세포, 뇌세포, 폐세포, 온갖 종류의 그 세포들 종류가 많은데 그 각 세포마다 성능 그리고 성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 성능과 성질을 결정해주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것을 유전자라고 그래요. 컴퓨터로 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컴퓨터로 치면 유전자는 뭐가 같으냐면 그 컴퓨터에 깔려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성능이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무엇에 변질이 온 거예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다. 프로그램에 바이러스가 먹었다. 악성 코드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잘 작동을 안 할 때 컴퓨터 멀쩡하던 컴퓨터도 그 프로그램에 변질이 왔으니까 컴퓨터가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들도 다 그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그게 바로 유전자. 그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도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몰랐어요. 우리 의사들이. 뭘 몰랐다고?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생긴다는 걸 우리 몰랐어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몰랐어. 왜 몰랐냐 하면 우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의사들이 어떻게 배웠냐고 하면 또 어떻게 가르쳤냐고 하면 세포 속에 있는 그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안 변한다. 그렇게 배웠어.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왜 몰랐냐? 유전자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거고 절대로 안 변한다. 근데 실상 질병이 생기는 것은 뭐가 변해서 생기는 건데?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건데 세상에 그 변할 수 있는 유전자를 안 변하는 거라고 배웠으니 모든 질병의 원인을 우리 의사들이 알았게 몰랐게 모르는 거죠, 뭐. 그 어떤 질병이라도 왜 이런 질병이 생기는가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드디어 우리 과학자들은 와, 유전자가 변하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다 뭐 탓을 했습니까? 재수 없다. 운이 나빠서. 모든 병은 운이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다가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서 이제 당뇨니 고혈압이니 동맥경화니 암이니 이런 병은 가만 관찰을 해보니까 나이가 한 50 이상이 되니까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질병의 원인은 유전자가 변하고 안 변하고 그건 그때는 하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유전자라는 건 아예 변하지 않는 거라고 가르쳤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질병이 생겼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좀 들어야 당뇨병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은 그런 병에 전혀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병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했냐고 하면 나이가 들면 병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 병명을 그런 병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인병. 성인이 돼야 걸린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린다. 그렇게만 생각했어. 그 이제 성인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렇죠? 오랫동안 우리 의학계는 사용했습니다. 그 나이가 들면 병 걸리게 돼 있어.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경제가 발전되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점점 병 걸리는 나이가 어떻게 점점 젊어지잖아. 이제는 요즘 모르겠 젊은 애들이 30대, 40대가 치매도 걸린대.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암 환자들은 다 70이 넘어야 암 걸렸어. 젊은 암 환자가 없었어. 그러면서 나이가 점점 어떻게 젊어지더니 이제는 30대, 20대 당뇨병 걸려 안 걸려요? 걸려요. 지금 고혈압, 옛날엔 다 50대. 이제는 30, 40대 다 고혈압 환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점점 나이가 젊어져. 그러니까 이제는 성인병이라는 단어를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 그럼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이때까지 우리 의사들은 나이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병이 생긴다.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성인병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 없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이제 우리 의학계에서 가만 살펴보니까 성인병보다는 무엇 때문에 병이 생긴다? 나이가 젊어도 뭐가 나쁘면 병에 걸리는구나. 생활 습관.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명칭을 성인병 이 성인병을 명칭을 취소했습니다.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더 이상 성인병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성인병이 뭐가 되어버렸냐면 나이가 젊어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병이 생기더라. 또 나이가 들어도 생활 습관이 어떻게 좋으면 병에 안 걸린다. 저는 지금 82이에요. 몸에 병이 없어. 네. 자,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생활 습관에 따라서 걸리는구나.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명칭을 취소하고 폐지하고 뭐라고 했게?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생활 습관병. 자, 그러다가 드디어 여러분 의학계에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 이것이 현대의학계에서 아주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게 타임 잡지예요. 타임 잡지 온 표지가 유전자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타임 잡지가 타임 잡지 2010년 1월 18일자 타임 잡지 표지에 유전자는 변한다 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타임 잡지에서 이게 아주 표지에서 대서특필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오신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생활습관병에서 이제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유전자의 변질. 모든 질병의 원인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몸에 생기는 당뇨병, 무슨 암, 동맥경화, 이제 이런 거는 육체적 질병이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우울증, 무슨 조현병 이런 거는 무슨 병이라고 불렀어요? 그건 정신병이라고 그랬어. 마음의 병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울증은 마음의 병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야. 우울증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뇌세포 안에 들어있는 뇌세포의 유전자의 변질이 생긴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그 뇌도 우리 몸 안이에요.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세포, 뇌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그게 바로 우울증이야. 그렇구나. 그렇죠. 그 유전자 변질이 되니까 이제는 몸의 병 다르고
마음의 병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됐어. 자, 우리 이번에는 남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우리 두목님이 좀 거북하게 생겼어. 다 친해졌어요 벌써. 야, 다 친해졌어요 벌써. 네, 아주 자, 그래서 이분은 지금 간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간암에 걸렸더랬어. 이 간암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는 간 이식밖에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래 돼가지고 간 이식을 안 받으면 3개월 정도밖에 못 살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다 났어요. 간암 싹 없어졌어.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간에 꽉 차 있던 간암 세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상세포가 됐다는 거요. 이제는 유전자가 변질된 간암세포는 없어. 그리고 모든 암세포들은 다 어떻게? 옛날대로 정상 건강한 간세포로 어떻게 됐다? 다 돌아가 버렸어.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라는 것은 정상 상태에서 변질이 돼가지고 비정상 상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암. 자, 정상 간 세포가 정상 간 세포가 뭐가 다 비정상 간 세포인 간 암 세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전에 여기 이제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목님의 간암 세포가 다 정상으로 됐다. 그래서 여기 비정상으로 돼서 간암 세포가 됐던 이것이 이 간암 세포가 다시 어디로 갔다? 정상으로 갔다. 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유전자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나쁘게 비정상으로 변질됐다가 또 뭐예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자, 생활 습관이 나쁘면 유전자가 변질되게 안 되게? 유전자가 변질돼요. 생활 습관이 어떻게? 정상화되면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간 이식을 이제 하려고 결정을 하고 그 간 이식은 위험한 수술인데 잘못되면 잘못될 수도 있어. 그리고 뭐 그거 간 이식 수술 해봐야 암이 다 낫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암이 다 퍼져가지고
온몸에 다 퍼져 있는데 그 암 걸린 간을 떼내고 다른 사람 건강한 간을 붙였다고 해서 다 낫는 거 아니에요. 왜? 몸에 퍼져 있던 암세포들이 새 간 달아 놓으면, 이식해서 붙여 놓으면, 그걸로 또 들어가요. 그리고, 간염 바이러스도 또 들어가서, 아무리 건강한 간이라도, 그게 또 암 걸린 간이 돼버려요. 완전히 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수명만 좀 연장시켜줄 따름이지. 그래서 울면서 남편 보고 새장가 꼭 가라고 그러고 그랬대요. 새장가 이제 남편은 못 가게 됐죠. 네. 지금은 이 간뿐만 아니라 온 몸의 세포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요. 왜? 그래서 간세포, 정상적이던 정상간세포가 간암세포로 변질이 되려면 우리 몸을 구성한 다른 세포들도 다 나빠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같이 회복되고 있어. 정상으로. 그래서 지금 회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공기 나쁜데 안 산다. 그래서 속초로 이사까지 왔어. 와가지고 매번 지금 여기 아직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아주 지금 너무 온 몸 모든 기관이 다 건강해졌어. 저 나이에 키도 컸대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키가 작아져요. 머리카락도 지금 보세요. 머리숱도 많아지고 지금 지금 야단 났어요. 저러다가 남편 버리고 자기가 새 시집 갈지도 몰라. 유전자는 제가 얘기하는 거.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나쁘게도 변했다가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심지어는 옛날보다 더 좋은 유전자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뉴 스타트로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선 폐섬유화증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유전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유전자를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릴 수 돌아가게 돼 있어.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거는 병원에서는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알죠? 이 생활 습관이 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쳐요. 그러니까 이 생활 습관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냐? 특히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긍정적으로 살고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큰 대문자로 여기에
뭐라고 때렸냐고 하면 왜 여기 why는 왜죠? 왜 당신의 your는 당신이고 그다음에 DNA는 유전자를 미국말로 DNA라고 해요. 왜 당신의 유전자는 여기 보면 당신의 destiny는 운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나면 결국 그 유전자, 나쁜 유전자대로 우리도 부모님과 꼭 같은 병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알고 보니까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 유전자는 변하니까. 무엇에 따라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오셨더라도 이게 다 유전자만 다시 정상화되면 어떻게 돼? 회복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이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새로운 과학자들이 발견한 건데 뭐냐면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는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하는 선택, 매일매일 하는 선택, 당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자꾸 또는 어떤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또는 어떤 식생활을 선택할 것이냐, 또는 운동 습관, 이 생활 습관 중에 운동도 중요하니까 이런 습관을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는 뭐예요? 우리들의 선택이야. 그래서 여기 choice란 말, 선택이란 말입니다. 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뭐예요?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 쓰고 이런 건 없어요. 아시겠죠? 병원에서는 자꾸 약만 줘. 이런 얘기, 유전자 얘기는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자, 여기서는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기고 또 유전자는 변질돼서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생활 습관을 바꿔주면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일단 선포를 한다. 그건 이상구 박사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타임 잡지에도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타임 잡지에서도 그동안 과학적 연구를 다 검토해가지고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유전자는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병이 뭐 될 수도 있다? 나을 수도 있다. 치유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실은 이상구 박사가 혼자서 주장하는 이상구식 치료법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최첨단 유전자의학, 세상에 새롭게 등장한 유전자의학이 발표하는 아주
최첨단 뭐예요? 과학적 사실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은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꿈도 못 꿨어요. 그런 소리 누가 하면 웃기고 있네. 야, 닥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들어왔어. 요즘 의학계도 굉장히 한국 의학계가 발전했습니다. 최근에 이 카이스트에서 이거 나오잖아요. 암세포가 뭐예요? 정상세포로 되돌아갈 수 있는 초기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제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됐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여러분의 변질된 세포, 여러분의 난소의 세포가 변질돼서 간의 세포가 유전자가 변질돼서 간암, 난소암, 유방암, 뇌종양 걸렸을지라도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런 지금 그래서 지겹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지금 한 18개월을 지금 계속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계속 강의를 지금 듣고도 아주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요. 네. 제가 지금 18번을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 자꾸 같은 말만 자꾸 하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좀 더 신선하게 만들려고 강의를, 저 두목님 때문에 제가 힘들어. 자, 근데 참, 저는 이 강의를 신선하게, 새롭게 하는 것을 제 자신이 좋아해요. 그래야 저도 신나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보시면. 이쁘죠? 집돼지입니다. 이 집돼지하고 이 산돼지하고 영 다르잖아. 제일 다른 게 뭐예요? 네, 이거야. 그죠? 송곳니. 네, 그리고 이 주둥이도 이렇게 길어. 털도. 자, 이 산돼지하고 이 집돼지가 유전자는 같아요. 유전자는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송곳니가 안 날까? 이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비활성화돼 버렸어. 꺼져 버렸어. 자,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주면 어떻게 되게? 송곳니가 나요.
그러니까 꺼져 있던 비활성화돼 버렸던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켜져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해보니까 돼지들이 3개월 내지 4개월마다 새끼를 낳는데 이민 1세대는 날까 말까 하고 그 다음에 또 3개월 후에 또 임신해서 또 새끼를 낳으면 그 세대가 3, 4대 후가 되면 송곳니가 완전히 회복된다. 그럼 여러분 돼지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왜? 사람이 산으로 보내주니까 그냥 산에서 산 거밖에 없죠. 그러면 집에서 사는 거하고 산에서 사는 거하고 뭐가 달라져요? 생활 습관, 환경이 달라져요. 무슨 환경? 외부적 환경이 달라져. 먹는 음식도 좀 달라질 거고. 유전자는 내가 달라지려고 노력 안 해도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실 산돼지 쪽에서 집돼지를 보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빙신들이지. 왜 이것도 안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우리들의 유전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우리 뉴스타트 센터에 오셨습니다. 참 환경이 좋죠, 그렇죠? 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외부적 환경에 대하여 자꾸 인식을 해야 돼. 와, 이게 참 경치가 끝내주네. 자꾸 그렇게 그런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거를 인식을 강력하게 할수록 유전자는 더 좋게 정상화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텃밭이 쫙 돼 있어 저기 가면 바로 여러분 가서 보면 블루베리도 열려 있고 고추도 열려 있고 뭐 토마토도 열려 있고 옥수수 나무도 옥수수도 자라고 있고 상추도 그런 거를 보고 와 보고 자 이런 환경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의식을 하시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래서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 중에 사실은 제가 미국서 이제 뉴스타트를 할 때는 환자들을 텃밭으로 모시고 갔어. 실제로. 거기서는 한번 시작하면 21일 동안, 3주 동안 했기 때문에 거의 매일 텃밭으로 모시고 가. 그래서 물도 주고, 뭐도 심고, 이래서, 이게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걸 보고, 꽃이 피었다. 키가 벌써 이만큼 자랐네. 네. 그런 영향력이 유전자에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방 안에서 텔레비만 보고 계시지 말고 텃밭 한번 해보세요. 조그만 텃밭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얘들은
얘들은 얘들이 이 산돼지들이 볼 때는 병신들이죠, 그렇죠? 이 불구자야, 그렇죠? 그왜 불구자가 됐어? 유전자가 비활성화돼 버렸어.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이 여러분 모시고 여기 아주 아름다운 이 관광지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바다도 가서 바다도 좋고 여기저기 이게 여러분의 유전자에 여러분은 의식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 우리 사람은 뭐만 하면 돼? 즐기기만 하면 돼. 와, 여기 너무 좋다.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어딜 갔다 왔냐고 하면, 그, 고성에, 예, 라벤더 정원을 갔다 왔어. 그렇게 좀 멀리도 가요. 또 언제는 저 인제에 있는 뭐예요? 그 무슨 나무? 자작나무 숲. 근데 그런 아름다운 환경에 접하는 것이 굉장히 그 유전자, 꺼져가는 유전자를 다시 켜주는, 활성화시키는 그런 힘을 받게 돼요. 그 힘을 생기라고 그런다. 생기. 생기.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뉴 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기다. 생기예요. 그래서 생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아주 재미있게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돼지의 경우고, 이 돼지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결국 무슨 환경이에요? 외부적 환경. 외부적 환경. 근데, 여러분, 최근에 이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 하면, 우리 코끼리 좀 보여주세요. 코끼리. 네. 코끼리. 응? 응? 응. 코끼리 금방, 어? 오케이. 자, 요즘 코끼리에, 여러분, 이게 인도 코끼리가 있고, 아프리카 코끼리가 있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 코끼리가 덩치도 더 크고 상아도 길어요. 인도 코끼리는 덩치도 좀 작고 상아도 짧고 그래요. 근데 인도 코끼리는 멀쩡한데
지금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상아가 안 나와. 상아 태어날 때부터 상아 없이도 태어나. 이게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일까? 왜 그럴까? 인도 코끼리도 멀쩡해.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집돼지, 산돼지 얘기는 무슨 환경인데, 어떤 외부적 환경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들은 외부적 환경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얘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는 환경이 똑같아. 안 변해. 환경의 변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잘 들으셔야 돼. 코끼리 상아가 안 나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비활성화, 꺼져버렸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 자체가 어떻게 돼버렸다? 꺼져버렸다. 비활성화다. 자, 이제 이게 유전자라면 이 유전자가 활성화됐을 때는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비활성화 꺼져버리면 탁 이렇게 꺼져버려. 그러면 이 상아 만드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상아를 안 만들어. 자, 이 왜 그러냐? 봅시다. 자, 상아는 코끼리의 엄니로 먹이를 찾고 나무를 캐는 등 자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상아 없이, 보세요, 상아 없잖아.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 바로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이 변화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왜 그랬냐? 이보세요.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이렇게 밀렵을 당해가지고 이 상아를 잘라가지고 막 팔아요. 돈 벌려고. 그 원인은 뭐예요? 아프리카는 지금 각 나라마다 뭐가 벌어져서 뭐 하고 있어요? 내전을 하고 있어요. 그 전쟁을 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무기가 있어야 되고, 무기를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 나올 데가 없지. 그러니까 코끼리를 사냥을 해가지고 상아를 잘라서 그 상아를 팔아서 무기를 사는. 근데 인도에는 전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요즘 파키스탄하고 한바탕 붙었던데 이제 조용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도 코끼리들은 멀쩡해.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총소리가 빵 났다 그러면 코끼리 떼들이 한 가족이 20몇 마리가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궁금해서 돌아가 보면 상아가 제일 큰 코끼리가 쓰러져서 죽어 있는데 사람들이 뭘 잘라가 버려서 상아를 잘라가 버렸어. 그러면 임신 중에 있는 엄마 코끼리가 그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내 새끼들은 어쨌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이 태어나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이야. 생각.
이 생각도 어떻게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산돼지의 경우는 외부적 환경, 이 코끼리의 경우는 외부적 환경에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같은 동일한 외부적 환경 속에 살지라도 뭐에 변화가 온 거예요?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동시에 뭐예요? 내면의 변화, 내면의 환경의 변화. 내면의 변화라는 것은 생각의 변화라는 거지. 마음의 변화라는 거죠. 이것이 영향을 확 미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건강식을 하느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느냐, 심호흡을 잘 하고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잘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전자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데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의학적으로, 약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또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꼭 같이 생겼죠. 생겼는데 저렇게 꼭 같이 생긴 쌍둥이를 일란성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두 쌍둥이가 다 유전자가 꼭 같다는 얘기예요. 유전자 꼭 같대. 근데 지금 얘는 뭐에 걸렸어? 우울증 걸렸어. 얘는 씩씩해. 얘도 본래 씩씩했던 애야. 뭐 때문에 쟤는 우울증 걸렸을까? 예? 그렇죠. 자, 지금까지 제가 외부적 환경, 내면의 환경. 제 이 둘 쌍둥이도 외부적 환경은 동일합니다. 같은 집에, 그렇죠.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음식 먹고. 외부적 환경에는 변화가 없어. 그런데 얘도 얘처럼 이렇게 씩씩하게 잘 살다가, 작년부터 지금 얘가 7살이 됐는데 6살 되던 1년 전부터 제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자, 우울증이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 차원에서 얘기하면 기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유명한 물질이죠. 대한민국에 제가 이 물질을 제일 처음 소개한 사람이에요. 엔돌핀이라는 물질이야. 자, 그래서 요 유전자가 켜지면, 활성화되면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엔도르핀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켜지지 않고 비활성화, 즉 꺼져버리면 엔도르핀이 생산되게 안 되게? 안 돼요. 요게 우울증이야. 이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 요거를 우울증이라 그래.
근데 이 꺼져 있는 유전자는 다시 켜질 수 있게 없게 있어요. 그러면 우울증이 나버려요. 그런데 왜 엔돌핀 유전자만 꺼졌을까? 이거는 같은 외부적 환경 속에서 살아.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밥 먹고 사는데 왜 제 유전자는 엔돌핀 유전자는 꺼졌을까? 그렇죠.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엔돌핀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제 엔돌핀 유전자는 꺼져버렸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무슨 생각이냐? 연구를 해보니까 1년 전에 얘 엄마가 감기 몸살에 한번 걸려가지고 아주 죽다가 살아났대. 그래가지고 근 2주 동안을 얘들을 잘 돌봐주질 못했대.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그러고 이제 엄마는 그 고생하다가 회복했는데 쟤는 그때부터 저 우울증에 걸렸어. 무슨 생각에 변할까? 얘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 엄마가 분명히 뭐요? 아팠어. 아프니까 잘 못 돌봐주지. 그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러나 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엄마가 꾀병을 앓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긍정적이요, 부정적이요? 아주 부정적이야, 그렇죠? 근데 얘는 뭐라 그래요? 얘 보고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아팠어. 얘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는 꾀병 부렸어. 우리 엄마는 우리를 돌봐주는 게 귀찮아가지고 꾀병 부렸다고. 아주 부정적이죠. 그 얘는 야, 너 왜 그래? 엄마가 진짜 아팠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엄마가 더 봤어? 우리 엄마는 진짜 우리 사랑해. 쟤는 뭐예요?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 생각의 차이가 엔도르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환경, 그래서 우리 대구 소신 황 회장님 지금 강의를 참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이제 여기 방문 오셔서 대화를 했는데 상담을 주고 받았는데 제가 이분 오시는 게, 야, 이분은 오면 강의를 뭐예요? 아주 재밌게 듣겠다. 재밌게 듣고 팍팍 이해를 하고, 그래서 지금 병이 많으세요. 이 병들 다 보니까 뭐예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 지금 그래서 참지를 못해가지고 같이 오신 친구분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 순간에 그렇게 하는 순간, 야, 그렇구나. 이 순간에 우리 회장님의 꺼져 있던 유전자가 뭐예요? 와, 그렇구나. 켜지는 순간이야. 아시겠죠? 지금 낳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렇죠? 유전자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약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마음의 문제고 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 이런 모든 이것만 조정이 되면 그동안 고생 엄청 하셨어. 너무 걱정. 약은 막 온갖 약을 다 드시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그러니까 그러나 그 약 가지고는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우리 두목님도 그렇다면 내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간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가잖아. 그러면 내가 구태여 간 이식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용감한 여자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나는 안 받고 간 이식 안 받고 이 길로 뭐요? 가겠다. 그래가지고 한 5개월, 6개월쯤 됐나요? 그때부터 싹 간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계속 가가지고 간이 또 좋아졌다. 또 좋았죠. 점점 유전자가 정상화되니까 간암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활 습관과 유전자는 아주 직결이 되어 있고 특히 우리의 내면적 환경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참 화끈하신 분이야. 아주 이론이 정확하시고 이 분별력이 확실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어 솔직히 그래서 그래서 오셨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유전자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됐을지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로 말미암아 변질이 됐고 그 요소들을 어떻게 다 고쳐주면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질병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치유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 여기서 함성이 튀어나왔는데, 자, 여러분 박수를 제가 치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왜 쳐요? 왜 박수를 쳐요? 치라는 얘기 안 했죠. 제가 치라고 부탁도 안 드렸고. 근데 왜 박수를 쳐요? 엔도르핀이 생산됐기 때문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뇌 세포 속에 있는 이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었다고.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할 때 어떻게? 아, 그렇구나. 이제 알았을 때. 아는 순간에 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된 거요? 켜진 거요. 그러니까 엔도르핀이 생산된 거야. 엔도르핀이 생산되니까 기뻐 안 기뻐? 기뻐. 그러니까 박수 쳤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꺼져 있는 유전자가 켜지려면, 자, 이 전등이 이게 꺼져 있다가 켜지려면 뭐를 받아야 돼? 전기를 받아야죠. 전기라는 뭐예요? 에너지, 힘을 받아야 돼. 전기라는 힘이, 에너지가 안 들어오면 이거 안 켜져. 꺼졌다. 이 유전자도 마찬가지죠. 유전자도 이렇게 꺼져 있다가 다 켜지려면 뭘 받아야 돼? 힘을 받아야 돼. 힘. 그 힘을 생기라고 그래요. 자, 힘을 받는데, 힘은, 자, 여러분, 어떻게 되니까 여러분의 꺼져 있던 뇌세포 안에 있는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져서 여러분이 박수를 치게 됐을까? 어떻게 힘 받았어요? 힘을 어떻게 받았어요? 제가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듣다가 그렇구나. 내가 이제 알았다. 아닙니까?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면 멍청하면 힘 못 받아.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러면 박수 나와야 안 나와요? 엔도르핀 유전자 안 켜집니다. 그래서 강의를 딱 듣고 보니까, 그래? 오, 알았다! 알 때 힘을 받는 거야. 아시겠죠? 네. 아는 것이 힘이다. 뭐를 알면 힘이 나게? 진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이 과학적 진실. 와, 그렇구나. 그를 알 때, 자, 진실을 알 때, 꺼져 있던 유전자가 알았다! 켜줘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을 알아야 힘을 받아서 꺼진 유전자가 켜지지. 뭐를 알면 켜졌던 유전자 다시 꺼져버려. 진실의 반대, 거짓이죠. 이렇게, 그렇구나! 해가지고 켜졌는데, 그 다음 순간에 뭐요? 너가 그 거짓말이야. 그거는 저 사람 저 사람 거짓말했어. 거짓이구나. 그러면 뭐예요? 거짓을 알면 켜졌던 유전자도 어떻게 꺼져요. 그러니까 뭐를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뭐를 알아야 돼? 진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진실을 아는 것은 힘이고 거짓을 아는 것은 뭐예요? 힘이 아니야. 아는 것이 병이다. 거짓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환자들이 뭐를 먹으면 낫는다고 막 그래서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막 그 비싼 거 뭐 좋다는 거 사서 먹고 결국 뭐예요? 아무 효과도 없고. 그럼 뭐예요? 속았네. 그럼 유전자 켜졌던 것도 어떻게 꺼져버린다고. 진실이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뭐를 아는 게 힘이야? 진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 이게 유전자입니다. 이거. 유전자고. 자,
예, 두 번째 뭐요? 선한 거. 누가 나한테 선을 베풀었어. 감사합니다. 힘나요, 안 나요? 엔도핀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합니다. 선. 참,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를 알면 엔도핀 나와요? 미. 와, 아름답다. 그래서 지금 이 속초 이 시내하고 이 지역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일랑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절대로 핸드폰은 꺼놓으세요. 아시겠죠? 지금 진실을 배우면서 강의를 듣다 유전자가 막 켜지는데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뭐야? 뭐 어째? 이런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 유전자가 도로 꺼져 안 꺼져? 팍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불편한 게 있으시더라도 절대로 신경질 내지 마세요. 뭐 화장실이 물이 안 내려간다든가 그러면 사무실에 오셔서 우리 직원한테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러면 여러분 유전자 꺼져.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표현은 무선적으로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생활 습관, 이것도 내 언어의 습관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그런 별거 아닌 문제인데도 자꾸 이래요. 그러면 내 유전자 자꾸 내가 내 유전자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질병의 상태는 유전자가 변질된 상태다. 그래서 유전자는 정상 상태에서 비정상 상태로 변질될 수도 있지만 그 원인, 그렇죠? 내면적 환경, 외부적 환경, 그리고 생활 습관 이것만 바꿔주면 변질된 유전자일지라도 다시 정상 유전자로 회복되어 치유가 그러니까 치유라는 건 뭐예요? 치유라는 것은 병이 낫는 겁니다. 병이 낫는 거라는 말은 변질된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야만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특히 우리 황 여사님 막 약을 얼마나 잡수는지 그거는 치유가 될 수가 없어. 계속 약 먹어봐야 뭐만 조금 완화되는 것 같아요. 증세. 진짜 질병의 치유는 유전자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고 증세가 완화되더라도 약으로는 비정상으로 변질된 상태에 있는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려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약물 치료를 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으라고? 죽을 때까지. 그 무슨 말이에요? 혈압약으로는 유전자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저 혈압만 조절시키고 그러니까 그건 안 낫는다는 치유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치유가 되려면
생활 습관과 환경과 그렇죠. 나의 생각, 내면의 환경을 다 변화시켜주면 그렇게 30년을 먹던 고혈압 약도 어떻게 또는 당뇨 약도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약을 충분히 끊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그렇죠. 지금 앞으로는 매일매일을 웃으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인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다 회복되시기를, 정상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박수 치셨는데 유전자가 좀 더 빨리 회복되려면 요 정도 박수 가지고는 속도가 늦죠. 어떻게 해야 되면 박수를 치시려면 이왕이면 뭐예요? 세게 치시고, 그 다음에 박수만 가지고도 100% 유전자가 안 켜져. 박수를 적당히 치시면은 유전자 50% 켜지고 세게 치시면은 한 70% 켜지고 그 다음에 뭐를 하면 100% 켜질까? 네, 함성을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변하고 생활 습관이 변한다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정상화되어서 실제로 질병의 치료가 아니고 유전자가 회복되어 완전히 치유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와! 자, 이래서 벌써 오늘 여러분 유전자 꽤 많이 켜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1시간 강의, 이게 강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즐기시면 안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낫게 돼 있어. 왜? 유전자는 모든 것에 반응하게 돼 있으니까. 자, 우리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